2024년 8월 4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빨간색이에요, 지금. 제2금융권 위협도 신용위험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로 전가될 수 있고요. 부동산 미국이 터져가지고 제2금융권하고 그냥 1금융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일본도 동일하고요. 한 개 기업은 벌써 터졌죠. 이거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위메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생각 티모, 그 사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세션이 이제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상황에서 금리가 고점이니까 미국은 금리를 낮추면서 대응할 거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추면서 대응을 할 겁니다. 다만 좀 더 이 위험이 눈에 확 왔을 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불을 끼운 게 중동 위험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요일 날에도 그 하마스를 공격을 해서 그 사령관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고요. 그 다음에 버크셔도 애플 주식 올해 들어 절반을 매각했다는 게 이게 부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보유만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주식을 판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받아내야 되는데 못 받아내면 주가는 반등을 하기 힘들겠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얘가 팔면 언제나 고점이더라고요. 고점에 팔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얘 수치가 올라갈 때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시장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 파란색을 녹색으로 바꿀 수 있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고 있고 340 이하가 되면 녹색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300 이하가 되면 빨간색으로 바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한국 CDS는 36에서 36으로 전환됐고 CDS는 높아진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원달러율은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재미있게도 달러 가치가 폭락이 되면서 엔화도 같이 스와프 체결 때문에 좀 내려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뉴스 중에 하나고요. 신용위험, 차주 신용위험 지수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고 여전체라고 불리죠. 이게 TMF 사태 때 신용 이벤트가 기시감이라고 해서 좀 안 좋게 영향을 보이고 이 채권이 부도가 일어나면 큽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셋 한투의 등급점은 부정적으로 된 이유가 미국 부동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힐드 분리과세라고 해서 일몰 종료라고 했는데 하이힐드는 고위험 채권입니다. 지금의 신용 위험이 일어나고 있을 때 고위험 채권들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매수하고 있을 보유할 이유가 유인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다 오기 때문에 지금의 금융위원장은 전임 금융위원장이면 저는 잘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금융위원장님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레고랜드 사태를 잘 막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태를 못 막아버리면 우리나라 골로 갑니다. 약간 골로 갔다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어차피 시장은 돈을 풀면 살아난다는 걸 우리가 코로나 때 확인을 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망해도 살아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돈을 풀면 살아납니다. 다만 부채가 쌓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혜 국가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2금융권 위험의 한계입니다. TMF 사태 카드사 책임 분담입니다. 카드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카드가 하고 난 다음에 손실 분담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잘 하지 못하면 카드사도 흔들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금융권 토지 대출 담보대출 규모가 28조 원이고 이게 연출이 13%가 됩니다. 근데 땅값을 매물로 나오는 그런 것까지 다 나올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금리가 낮으면은 빌려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4, 5%의 금리가 되죠. 실질적으로 토담되면은 금리가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힘들 거고요. 그 와중에 네이버 페이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상품 중개 수수료이 제일 낮고 카카오페이, 토스 여기서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새로운 금융면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다음에 가계대출, 위메프 사태,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 건전성 등의 사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위험의 정도를 줄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시장에 영향고리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경기 침체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 시점의 문제 맞고요. 이게 일어나야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합니다.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좋은 이슈인데 우리나라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질문 물음표입니다. 그다음에 AI의 역습입니다. 중임금의 노동자, 어중간하게 실력을 쌓고 있는 사람들, 진짜 뛰어난 학자나 뛰어난 연구자가 아니면
어중간한 사람들은 실업이 발생할 거고 이게 계층이 분리가 될 겁니다. 이거를 막아내는 거는 저는 중산층이라고 보는데 이 중산층이 무너질 수 있는 거고 이 중산층의 핵심은 결국에는 공무원 집단이라고 보거든요. 이 집단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유럽처럼 비대해지면 안 되고요. 미국처럼 너무 없어도 안 돼요. 이거의 가히 사이에 들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추경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15조 그 재난지원금 비슷하게 국민소득 내는 거는 저는 재난지원금에 가깝다고 봅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이 뭐냐면 금융위기에 따라서 물가 상승분에 따른 재난지원금이에요. 25만 원. 이게 누구한테 지원되는 거냐면 25만 원을 진짜 빈민한테 가는 거예요. 나머지 25만 원은 누구한테 가냐면 그냥 중산층 밥 한 끼로 그냥 해결될 겁니다. 밥 한 세 끼, 네 끼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고 공매도 금지가 지속이 돼야 됩니다. 이건 계속돼서 구신 거고요. 이런 부분들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인식을 전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은 중산층이라는 일대, 저는 중산층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5천만 원 전후 2천만 원씩 사이, 3천에서 7천 정도 사이에 버시는 분들이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걸를 월급 삼아 버는 거잖아요. 그 계층이 탄탄할수록 그 심각한 사건들이 적게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난다고 언론에서 나오지만 미국처럼 총기 난사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적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일부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원래 호황기 이후에 불황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완충작용해 주는 게 중임금 노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계층입니다. 미경기 침부에 아시아 미국 유리 급락이 일어났고 오랜만에 이런 급락 났죠. 급락이 한번 터지면 이제 올라와도 또 터집니다. 이게 일어나서 침체가 왔을 때 급락으로 마무리돼서 이제 완전한 공포가 올 겁니다. 그것까지를 안 겪게 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2년간 제가 이거를 계속 파란색으로 유지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순환매를 하시니까요. 자, 그래도 360에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370인데 370 이하에서 지금 360에서 잘 자리 잡아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더라도 전고점인 우리가 400이잖아요. 400을 돌파하지 못하면 박스권 트레이딩 하다 내려 꽂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서 뉴욕 증시 패닉이고 경기 침체에서 인텔이 1.5만 명 정리해고 이게 중임금 노동자들을 해고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텔이 지금 AI 프로그램에서 밀리죠. AMD한테도 밀리고 엔비디아한테도 밀리죠. 역전이 일어났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경기 침체 우려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자, 그다음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했죠. 진짜 실제로 했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0.1% 금리를 하다가 이자를 이만큼 내다가 0.25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맥스치로 빌려가지고 100만 원 빌리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250만 원 세금을 내야 돼요. 100만 원 내서 250. 근데 이 사람이 버는 비용이 한 200이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에 걸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근데 0.1이었던 게 우리가 겪었잖아요. 0.2, 2% 정도 됐던 거예요. 2% 정도 됐던 게 한 4% 되니까 죽겠잖아요. 동일한 상황이 일본에서 터질 거고 일본에서 그럼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일본은행은 총론을 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일본 의회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돈을 풀고 재정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화도 깜짝 상승이고 근데 제대로 상승해서 만 원으로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때까지 홀딩해서 시장 대응을 한번 쫙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심상정 중국 부동산 위기도 영향권 안에 있고 중국 부동산 이거는 뭐 자기들 털어야죠. 그냥 사람들이 관광객 안 오는데 그냥 막 지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일어날 거고 초부유층은 그 우리로 따지면 강남 해운대 거기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고 새롭게 신규적인 아파트가 좋은 거 나오면 계속 될 겁니다. 그다음에 자금 쏟는 미 금융사들 시장 침체로 타격을 입고 상업용 부동산 나온 게 지금 부실이 일어난다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4천억 빌딩이 100억에 팔리고 그다음에 미 금리나 머지않았고 만기 연장으로 버티고 있는데 금리가 내려와도 요거를 급격히 안 내려주면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 시그널 안 나오면 안 될 겁니다. 이거 버티려면 저는 2%가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2%안 오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동일하죠. 1,500억 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게 투자했던 대치 투자를 담당했고 이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동 위험인데 휴전 협상을 논란입니다.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고 이집트 파견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성명서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동 미군을 배치하겠다라고 이스라엘의 중동을 배제하고 이스라엘 보호적인 조치라고 했는데
이게 성립이 돼야만 됩니다. 성립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8월 2일 도하에서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카드 마샤든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공격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 여기 있죠. 이 포풍적 공격 이스라엘 후보 초조한 대비 공격 D-Day 이달 12일 18일. 꼭 올림픽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기억나시나요? 저번에 올림픽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거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동계올림픽 일어날 때 일어났던 점이라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거라고 보시고 이 위험이 지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이게 만약에 새로운 우크라이나 전선 말고 새로운 전선이 일어나면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선을 빼고 여기로 출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연 중동이 어느 나라가 어떤 편을 미국 편을 들고 미국 편을 안 들지 그런 이슈로 새롭게 1980년대 일어났던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 오일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급등은 아니에요. 다행히 전기로 많이 전환이 됐으니까 그래도 오를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를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그리고 물가는 오릅니다. 왜 물가가 오르냐면 유럽 쪽에서 물가가 오를 거거든요. 왜냐면 이집트 그 운하를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운은 나쁘지 않고 조선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배는 더 필요해질 거죠. 그 원래 짧게 가던 거리를 더 빙 돌아서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영양고리가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후에 이벤트를 통해서 이 두 업종은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한 번 오른 물가는 안 내려가는 것처럼 여기서 한 번 올린 해운 운임 가격은 또 안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위험까지 이제 다 살펴봤고요. 이 네 가지 위험이 지금 한 번에 다 터졌어요. 다 터졌고 이게 시장에서 그래서 고점을 딱 찍고 400쪽 딱 내려와서 지금 360으로 야간에 마감을 했거든요. 이 시장의 흐름이 이제 다음 주에 잘 정지가 돼야 됩니다. 정지가 안 되면 한 번 더 내려가서 340까지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70 이하 매수라고 지금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일부만 매수하십시오. 풀 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10분의 1입니다. 전체 자산의 10분의 3은 지금 현금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10분의 3 중에 10분의 1만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나눠서 해야 돼요. 왜냐면 급락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참 여기서 놀다가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 우리가 예고했던 제가 생각하고 있는 300대 라인이 깨지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라인 안 깨지면 좀 놀다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위험이 스타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기회를 주는 것이지 투자에 있어서 위험이 두려움으로 작용하면 투자를 못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